아,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고양시가 일산구와 북양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 성남도 그렇잖아요. 분당 시인지 알고 일산 시인지 알아서 약간의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북양구에 사는 사람. 근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마을 도서관 이야기인데요. 마을 작은 도서관인데 이제 제가 뭐 마을 도서관에 대해서 막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책놀이터가 지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 마을 도서관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아실 것 같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요즘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말을 많이들 아세요. 예, 제 책놀이터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작은 도서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6년 차인데도 훨씬 오래된 작은 도서관들이 많은데도 그때만 해도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시는 분마다 여기는 뭘 하는 곳이에요 라고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익숙치 않았어요? 이걸로만. 첫 번째 이야기는 작은 도서관이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난 정부 때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작은 도서관 진흥팀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도서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 니네가 무슨 도서관이냐 그랬었는데 진흥팀이 생기고 과연 작은 도서관이 뭐니? 뭔가 정의를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내린 정의예요. 이건 저희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내린 정의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 제가 어디 가서 하면 항상 문제를 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넘어갈 건데 작은 띄고 도서관이냐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냐 라고 했을 때 정답을 써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고유명사로 해요. 그래서 단순히 크기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동과 정신의 의미를 부여한 고유명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작은 도서관 운동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 자조 운동인 만큼 크다 작자라는 규모나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이라는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른 얘기고요.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서 엄청 이게 많이 써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 도서관 진흥팀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도 이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말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웃기면서 사실이니까 예전에 나왔던 말이지만 웃기면서 다니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민간에서 시작된 작은 도서관의 운동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저희한테 큰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실제로 작은 도서관 운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저랑 나이가 비슷하실 거라요. 유재석하고 김용만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하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콱콱 찍으면서 얘기를 할 때 민간에서는 이미 어린이 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에 김용만이 말할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팍팍팍 이렇게 꽂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민간 안에서의 작은 도서관 운동은 오래되었고요. 어린이 도서관의 형태로 혹은 작은 도서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리를 한 거고 그럼 우리는 작은 도서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다 같이 작은 도서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정리를 한 건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동안의 정의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 기능을 넘어서 마을 복지, 마을 공동체, 마을 문화단체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책놀이터를 예를 들면 책놀이터는 고양시 원당에 있어요. 원당이라 함은 고양시청이 있어요. 근데 그 고양시청은
양산구청이나 일산구청보다 더 시설이 별로예요.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가 기부 체납을 받은 땅이라 여기를 시청 땅을 빼면 유지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도서관을 시작할 때 원당을 콕 찍어서 들어간 건데 그 이유는 원당초등학교가 고양시 내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수가 가장 많았어요. 인원수. 퍼센트로 많았던 건 삼성초등학교였는데 거기 한 반씩밖에 없거든요. 인원수로 제일 많았던 데가 원당초등학교였는데 원당초등학교에서 시립도서관을 가려면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예,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도서관에 갈까 안 갈까.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바쁘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단순히 도서관은 그러니까 어른들의 머릿속에 도서관은 저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그죠? 네. 아닌가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으셨나요? 서울에 살았었던 홍제동에 살았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사직도서관에 입장료 500원, 50원 내고 네, 들어가서 다니셨군요. 네. 엄마한테 나 공부하러 갔다 올게 그래서 점심값이랑 받아가지고 국수 팔았거든요. 식당에서. 네.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도서관에 딱 입장료 내고 들어서 계획을 막 세우죠.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어요. 네, 멋진 오빠들이 막 롤러스케이트 막 쉬를 타고 앞으로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한참 구경하다가 딱 들어가 보면 벌써 2시간이 지났으니까 계획을 다시 짜요. 계획을 짜고 나면 또 이제 점심시간 돼서 밥 먹고 한숨 자고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집에서 빨리 열심히 공부해야 싸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엄마는 되게 기특해하고 어두워도 폐지 무렵에 애가 도서관을 갔다 오니까 그래서인지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도서관이라 하면 공부를 하러 가는 공간이라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람실이라고 부르는 그 공부방은 전 세계에서 제가 전 세계 다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열람실이 있는 이유로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심지어 원당도서관에서는 행사를 하다가 그만 멈춘 적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나와서 공부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러셔갖고 애들하고 막 행사하다가 그만 멈췄어요. 저라면 끝까지 했을 텐데 거기는 멈추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과연 도서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른들의 머릿속에 공부하는 곳 아니면 책 읽고 빌리러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제 도서관은 도서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TV나 이런 데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올 때 가슴 아픈 건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죠. 놀이터도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특히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술 한 잔씩 잡수시고 이렇게 욕하고 우리 도서관에 쓴 시가 있어요. 무서워서 놀이터를 못 가겠다. 할아버지들이 욕을 한다. 내가 외울 것 같아서 그런 시를 썼거든요. 제가 그런 것처럼 놀이터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아이들이 얘네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도서관은 그렇게 마을 공동체나 마을 문화장치이고 마을 복지 시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생교육장이고요. 교육 공동체 공간이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고 되게 멋있게 써놨잖아요. 좋은 말을 다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네. 처음에는 생활 공동체 마을 복지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육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시 작은 도서관이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깝다예요. 네. 학교에서 가깝고 집에서 가깝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버스 타거나 한참 걸어서 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한참 가야지 도서관들이 보통 하나씩 나오는데 마을 도서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가깝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와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메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가방을 메고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책을 보다가 보면 참 좋겠지만 책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놀다가 책 보다가
피아노가 갈 시간이다. 그래서 다시 피아노만 딱 갔다가 다시 또 와요.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러다가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책도 같이 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책만 딱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어떤 모둠이나 그룹을 짜서 하는 그런 공간들을 했지만 학부모 강좌들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먹을거리 강좌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 항아리 정수기 만들기랑 신문지 베개 만들기 이런 강좌도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장점은 모든 강좌를 다 열 수 있다. 원하는 강좌, 성교육 강좌도 열고, 그다음에 무슨 책에 관련된 강좌도 열고, 일기 쓰기, 독서록 쓰기, 시키지 말자 이런 강좌도 열고, 그리고 마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 주체로 살아남을 것인가는 지역 자치에 대한, 마을 자치에 대한 이야기도 도서관에서 강좌를 해요. 이렇게 단순히 아이들만 오거나 그런 공간이 아닌 평생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게 또 도서관의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형식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의 도서관 정책은 관리자 중심의 정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까? 거기다 이제 이용자들을 끌어맞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도서관 정책은 이용자 중심의 정책.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도서관 교수님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다 같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특문서가 법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이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이고요. 개인 도서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어디 가서도 저는 개인 도서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도서관에 오시는 엄마들이 되게 싫어해요. 어떤 기자분이 한 번 취재를 하러 오셨었는데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꾸려나가시느라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는 우리 도서관이에요 하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개인의 도서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 좀 해봐요 선생님. 이런 것도 하고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닦고 이런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제가 이제 개인 도서관이나 사립 도서관의 단점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받은 충격은 굉장히 고향지역 안에서 잘 운영하는 도서관이 어느 날 관장님이 힘들어졌다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되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막 고민했어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문 닫아버려야지. 이러면 다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게. 내 결심에 따라서.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운영 조직도 만들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고도 있고요. 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실례로 저희 도서관에 아빠 모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 살림에는 아빠 모임이 잘 되죠. 저희 도서관 너무 잘 돼서 아빠 모임이 이름이 누럼소예요. 왜냐면 죽자고 일만한다고 누럼소인데 자기네는 죽자고 일만한다고 누럼소라고 자기네가 이름을 붙이고 1년 계획을 짜왔는데 책놀이터 행사 계획보다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하면 나머지는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다 짜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토요일날 아빠와 1박 2일이라는 여행을 떠나요. 아빠들하고만 가는 거예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그래서 누렁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신청을 받아서 강화도로 가는데 우리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죠. 아싸! 그래서 우리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음식을 하나씩 해드리고 이 집으로 모인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걱정은 돼요 한편으로. 이게 애들은 놀고 아빠들은 다른 일을 하실까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행히도 술을 전혀 못하시는 아빠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저 아빠를 이렇게 해서 그런 자신들이 짜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놀자 코너도 생겼어요. 왜 엄마들하고 저희가 까망이와 요리를이라는 코너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빠들도 그런 걸 하고 싶다고 우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작년엔 한의사 아빠가 오셔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호르몬이
생성되려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호르몬이 뭐예요? 이런 거 설명하느라고 또 한참 걸리고 이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건강하게 잘 놀아야 된다로 끝났긴 했는데 예. 근데 그 아빠가 그걸 하시고 어떤 걸 느끼셨냐면 내가 애들하고 얘기를 참 안 하는 아빠, 아이들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아이들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처음 깨달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시기 시작했고 또 연 만들기도 한번 했어요. 아빠들끼리 싸우는 광경을 제가 지켜봐야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몰랐어요. 연이 지역마다 다 다르게 만든다. 여기는 밥풀로 붙여야 된다. 아니다. 뭐가 낫다. 이렇게 크레파스로 칠하면 잘 안 난다. 아니다. 잘 난다. 연은 뭐 꼬리는 이렇게 달아야 된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어떻게 잘 만들긴 했는데 뭐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이용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도서관으로 끌어들여서 아이들을 모으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통로를 쓰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형태의 도서관이 된 거죠. 예, 그게 바로 저는 작은 도서관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 또 배추를 심어요. 유기농 배추를 심기로 했어요. 한 분이 와서 자기네 오빠가 근처에 밭을 가지고 있는데 밭 한 구석을 책놀이터 아이들한테 내줄 테니 배추를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월 중순쯤에는 심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을 공동체이고 그런 힘들을 가진 게 바로 작은 도서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니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책놀이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 책놀이터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도서관이에요. 저희가 4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좋은 책을 였어요. 저희가 도서관을 하면서 제일 이렇게 송구스러울 때가 뭐냐면 기증 오는 책을 거절할 때. 네, 굉장히 우리 집 이사 가는데 책 기증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처음에 받아가지고 그걸 다 폐기하는 저희가 직접 했어요. 이런 책은 헌책방에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반을 잘라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전지 막 40몇 권씩 주시는데 그걸 다 반으로 자르서 폐지 할머니한테 이제 갖다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걸 통째로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폐지로 안 쓰시고 파시거든요. 헌책방에. 그러니까 유통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요 지금 전지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고집스럽게 좋은 책만 누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왜 먹을거리 활동을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이들 정신건강, 몸건강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뭐하지만 한살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안 먹거나 피자를 안 먹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주지 않을 뿐이지 어디서든 다 섭취를 한다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는 이런 책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한참 애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놔야 된다. 아니다 난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됐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놓지 않아도 어디선가 다 본다. 네, 그래서 그러니 최소한 책놀이터에 있을 때만큼은 좋은 책을 보자. 여기서 좋은 책이라는 기준은 철저하게 어린이 기준이어야 하는 거죠. 어른들이 보는 기준이어서는 안 되는긴 하지만 두 번째는 누구나예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수가 가장 많았다고. 도서관을 쫙 열어놓으면 아이들이 개떼같이 몰려들어서 도서관이 북적북적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안 오더라고요. 특히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더 도서관에는 안 와요. 왜 안 오지 도대체? 제가 고민을 해서 붙잡고 물어도 보고 그랬더니 여기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처음 책을 만나는 건 영유아 시기. 그죠? 영유아 시기는 책을 어떻게 만나냐면 뭔가 읽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은 사실은 관계의 문제였던 거예요. 책이 영유아 애들이 책이 너무 좋아서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만큼 엄마가 나한테 짜증 안 내고 화내지 않고 예쁘게 읽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책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책이 좋아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책이라는 그 매개를 좋아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면 도서관을 엄마가 데리고 간 적도 없고 책을 나한테 읽어준 적도 없고 우리 집에 책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매체를 얘네들은 초등학교에
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뭘 시켜요. 독서로 시켜요. 독서로 다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독서로 써보셨어요? 저랑 다른 세대예요. 전 안 써보고 우린 독후감 세대고요. 요즘 아이들이 독서록 세대거든요. 독후감은 한 달에 30개를 내진 않잖아요. 근데 애들은 독서록 한 달에 30개씩 내야 하는 경우인 거예요. 책을 읽으면 독서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독서록이 왜 힘들어? 제가 해봤어요. 정말 한 달도 못해서 때려치고요. 정말 책이 싫어지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이거 써야 되잖아요. 네. 해보세요. 전 독서록 혹시 여기 학교 선생님 안 계시죠? 학교 선생님들 정말 권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같이 쓰세요. 애들한테 절대 시키지 않게. 선생님도 일주일에 2편씩 쓰세요. 3편씩 쓰세요. 그리고 줄거리 간추리시고 밑에다가 그림 그리지 말고 한 바닥 꽉 채워서 밑에다가 자기 그리시고 그렇게 시키시거든요. 반드시. 밑에 4줄 남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더 남기면 안 되고. 정말 안 쓰게 시킬 거예요. 정말 책이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애들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독서록 때문이라는 건 알았어요. 책놀이터에서도 애들이 책 읽자고 하면 이거 읽고 뭘 시킬 건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아싸! 그래요. 네, 정말로. 그래서 독서록으로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싫어해요. 그래서 걔네는 안 오는 거예요. 저희가 억지로 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그랬더니 1년 동안 책하고 노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걔네만. 자원활동가가 와서 걔네들만 모르는 자세요.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냥 그 오드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학원처럼. 2년이 지나도 안 와요. 3년째 되니까 얘네들이 슬금슬금 와서 책을 읽고 비대도 가고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구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그 활동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책놀이터의 목적이고요. 방금 억지로 오겠다고 해놓고 딱 써놨는데 신나게 오게 하자. 그래서 억지로 오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뒹굴뒹굴 즐기면서 우리나라에만 정수기를 찾고 있는 거 아시죠? 도서관에 정수기를 되게 좋아해요. 정숙씨를 되게 좋아해요. 도서관. 다른 도서관에 다 떨어졌어요. 제가 우연히 다른 이유 때문에 일본을 방문해서 도서관을 가보게 됐는데 딱 들어갔더니 무슨 구불구불 가야지 어린이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열람실이 없는 대신 그냥 일반 단행문실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도서관이. 정수실은 없지만. 근데 어린이실을 좀 구불구불 갔더니 거긴 정말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노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책을 읽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은 읽습니다. 옆에서 무슨 사단이 벌어져도 책에 빠지면 가요.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실은 조용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마지막으로는 다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마을 모두가 함께 운영하고 마을 같이 고민해 나가고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잘 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운영 오픈 90평방미터 뭐 이렇게 위치상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맞벌이 부부와 공동체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 운영 조직을 말씀드리면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킴이는 사서 선생님들을 얘기해요. 사서 선생님이 3분 계신데 돌아가면서 지키세요. 그 부분들이. 그리고 자원활동가 모임도 따로 있어요. 이름이 까마귀인데요. 컴퓨터의 그림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책잔치를 할 때 티셔츠를 맞춰야 되는데 흰색하고 까만색이 너무만 싸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싹 맞춰줬더니 우리 보고 까마귀가 되라는 얘기군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빠 모임 들어보세요. 저희는 어른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요. 걷기 동아리도 있고요. 우리 지역의 둘레를 걷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책을 골라서 책 토론하는 청소년 책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책 공부하는 동아리, 글쓰기 공부하는 동아리 그렇게 동아리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형태지만 마을 사람들 이런 여기에 대표들이 모여서 책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고 어린이 기자단하고 어린이 사서가 있어요. 이거는 책놀이터 자랑거리인데요. 제가 책놀이터를 하면서 한 1년
접어도 돼요? 정말 별건 아닌 거 와서 다 물어봐요.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근데 왜 그러냐면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엊그제 홍세아 선생님 강연 들었는데 우리는 정답을 가르친다. 항상 아이들한테 정답이 있는 수업을 한다. 정답을 아이가 찾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정답을 구하는 수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굉장히 엄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옛날에 잠깐 신문사에서 일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기자단을 만들었어요. 이 기자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기획도 아이들이 하고요. 취재하는 전화도 자기네가 걸어서 약속 잡고 가서 사진도 자기네가 찍어오고 기사도 자기네가 써야 돼요. 편집만 제가 해요. 저는 편집하는 거랑 소리 지르는 거. 다시 써. 이게 뭐야? 다시 해와. 이렇게밖에 못해? 너 그냥 자른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중인격자라고 부르는 평소에와 기자들 갈 때와 완전 180도 다른 인간. 네. 이 신문은 아이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요. 여기 보면 체벌금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런 기사를 아이들이 자기가 너무 궁금하대요.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 너무 궁금하고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해라고 했죠. 근데 걔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해서 저희가 책놀이터 기자단인데요. 김상동 교육감님 좀 만들었으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기준으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바빠서 못 만난다고 너희 같은 애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냥 애들이 너무 웃긴다. 왜 우리를 안 만나주냐.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줘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서면 질문을 받아서 기사를 썼는데 이것도 지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너무 당황했어요. 김상훈 교육청 바꿔주세요 그랬으니 114에 전화해갖고 거기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 얘네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막 길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리면 참 혼나죠. 그랬더니 한 번 길을 잃어버렸던 애들은 지도를 그려가요. 엄마 차 타고 가는 거 안 되거든요. 아주 먼 거리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 갔다 와야 하는 거야. 경복궁에 내가 취재를 하러 가면 알아봐서 갔다 와야 되고 평화박물관 뭐 종로에 어디 구석택에 있는 이런 데 자기네가 약도를 찾아가서 가요. 얘네가 뭘 할 수 있게 됐냐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게 됐어요. 길거리 인터뷰. 네. 사람들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주장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남녀평등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걔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석부는 왜 항상 남자가 맨 앞에 있는 거지? 남자애들 쫙 있고 여자애들이 뒤에 이렇게. 네. 근데 걔의 얘기는 그렇게 돼서 남자애들도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기 번호를 바꾸자. 이게 걔의 주장이었어요. 학교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받아들여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의한다 했어요. 걔가.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런 걸 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자단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렇게 밤새서 편집할 때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마다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해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이 와서 책 읽어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남자 자원활동가가 와서 읽어주셨어요. 이것도 되게 도서관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4시 반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기안전관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빼고 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때 얼굴도 이따가 사진은 보면 알겠지만 한적같이 생겼고요. 발음도 되게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근데 애들은 너무 좋아요. 네. 그게 뭘까? 라고 했을 땐 그냥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남자 아저씨가 와서 책을 읽어주는 그 행위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즐거운 행위예요. 지금은 청소년 애가 읽어주고 있는데 6학년 애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지. 내년은 내가 기필코 저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놀이터 도서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원활동가들이 봄, 가을에 놀이터에 가서 책 읽어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되게 재밌는 건요. 여기만 오는 애가 있어요. 비가 오면 안 나가거든요. 그럼 왜 지난주에 안 왔냐고 막 따져요. 야, 책놀이터가 바로 이 옆인데 와서 읽으면 되지. 그런데 거기만 와요, 걔는. 네, 그리고 책 보다가 놀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 왜 도서관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라고 해서 이루어진 활동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그리고 동네 영화제 2달에 한 번씩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데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애기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엄마들. 자기가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애기가 이제 엥 울면 저쪽 방에 잠깐 들어가서 전 먹이고 다시 나와서 할머니도 오실 수 있고 이렇게 오는 가족이 애들 보다가 자기도 하고 좀 재미없는 영화 찾으면 자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책을 읽으러 오는 활동을 하는데요. 꼬물꼬물 정말 0세부터 4세 인간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요. 저희가 2층이라서 애들이 이렇게 난간을 잡고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책을 읽는데 얘네가 이제 3년씩 온 아이가 있어요. 정말 아기 때 와서 이제 3살이 된 거죠. 내년이면 이제 더 큰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얘네가 그 책을 읽어요. 그리고 큰 애가 동생한테 책을 읽어줘요. 그것도 영어책을. 대단하죠. 영어책을 우리말로. 영어책을 우리말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거 몇 분이 안 오고 계시고 한 페이지가 이제 굉장히 길죠. 여기 막 공룡이 나왔잖아. 이 공룡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딱 보니까 토끼가 없어져 버려. 그 다음 장엔 토끼가 어디로 갔나 봐. 근데 읽어줘요. 영어책을.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책 읽는 광경을 보면.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또 책을 읽으러 오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읽어줘도 되는데 제가 굳이 오라 했어요. 도서관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애들한테 극진히 잘 대접해줘. 먹을 것도 맞추고 이러면서 더 좋아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다양한 모든 활동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빅그림으로 책을 보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와서 책을 읽는 거죠. 집에가 이제 열심히 읽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안 읽어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읽어주기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큰 그 뭐라 그러죠? 그 성과예요. 엄마들한테 나가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갑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요. 지금 작년에는 3개에서 왔는데 지금 8개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방 하나를 차지하고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거죠. 왜 선생님들이 읽어주라고 했냐면 얘네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은 관계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죠. 늘 만나는 사람들이 책을 읽어주면 훨씬 더 친숙하게 책하고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책을 선생님들이 많이 읽어주면 집에서 엄마도 책을 읽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고요. 이것도 이제 바로 어린이집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이 이제 책놀이하는 놀이하는 이게 이제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동네 영화제 때 보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놀이터 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이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자원활동가가 2명이 딸려서 나가요. 근데 이제 저희 봉사 점수 주죠. 근데 걔네들이 읽어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 아줌마보다는 확실히 어머니들이 이렇게 놀이터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하는 활동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료로 하는 교사 홀문하고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웃산타는 어떤 한 해가 이제 그것도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2005년도에 식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10월 달에 저희가 문을 열었어요. 근데 2명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12월이 되기 전에. 산타가 있게 없게 하고. 항상 그런 논쟁은 벌어져요. 아이들 사이에서. 하지만 없거든. 뭐 있거든. 내가 봤거든. 그러면서 나도 봤거든. 우리 아빠였거든. 아주 강렬하게 자기는 없다고 확실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물을 여태까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제가 종교는 없지만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제 종교적인 색깔을 떠나서 어쨌거나 아이들한테는 뭔가가 하나씩 주어지고 제가 어렸을 때 선물을 받겠다고 12월이 되면 맨날 밖에 나가서 청소하고 막 이랬던 게요. 이렇게 신발 주면 그러니까 양말 주면 크게 작으면 못 넣으실까봐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항상 친구들하고 형제랑 똑같은 개수의 귤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기분 나빴어요. 하나라도 더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애들한테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웃산타를 모집을 해요.
모여서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 유산카드를. 그리고 24일날 밤에 모여서 선물을 포장하고 카드를 써서 몰래 걔네 집에 진짜 갖다 줘요. 몰래 갖다 줘요. 소리 내지 않고. 그걸 청소년들도 같이 해보면 일산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일산에서밖에 안 살아봤는데 이런 동네가 있는 줄 몰라요. 너무 어떤 주소는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지만 세상이 좋아져서 저희가 이웃산타를 맨날 11시, 12시에 끝내는데 요즘 빨리 끝나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요. 드디어. 근데 그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못 가고. 근데 주소는 있는데 없어서 복덕방이 마침 있는 데가 있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여긴 논이라서 없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웃산타 14일날 밤에 이게 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애가 지금까지 계속 와요. 저희가 5번 했죠. 5번 동안 걔 다 참여. 고3이 이제 되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걔 오겠다 했어. 계속 하고 싶다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서 걔는 일산에 사는데 이 동네 다 알아요. 제가 걸어 다니게 하고 차 타고 배달하는 거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놀이터에서 하룻밤.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룻밤 자면서 뭘 할까요, 애들이? 그쵸. 책을 읽지 않더라고. 밤새 책을 좀 읽을까 했더니 절대로 책을 읽지 않고 윗집에서 전화가 와야 끝나죠. 1년에 한 번 펼쳐지는 우리 동네 책잔치도 열려있어요. 저는 동네 공원에서 책잔치 열는데요. 실제로 8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가을에 해마다 했더니 올해는 언제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작년에 200명이 왔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 200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자리 잡았구나. 네. 그런 활동이에요. 기획 활동은 이런 모자도 열고요. 그다음에 마루잔치라고 왜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가 굉장히 과열되잖아요. 엄마들의 학예회가 되고 막 이런 무슨 뭘 배우고 뭘 짜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주 하나씩을 뽐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까망이랑 놀자, 아빠랑 놀자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책잔치 때 아이들이 책 속 주인공으로 변신해서 행진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리어커 타는 거예요. 저희 너무 이제 아빠들한테 이걸 끌어야 된다 당신들이 하루 종일 야 이랬는데 한 번도 안 끌었어요. 걔네가 다 끌고 다녔어요. 뒤를 이렇게 막아서 안전하게 해놓고 했더니 언제 이런 거 타보겠어요. 그죠? 예술의 마당을 펼치기도 하고요. 이거는 달집. 그래서 소원을 적긴 했는데 앞에 하나는 자기 소원을 적고 하나는 동네나 사회를 위한 소원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건 광우병. 쇠고기 얘기가 그때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책잔치 했던 거예요. 작년에 비가 와서 이거를 쳤는데도 아이들이 가지 않고 끝까지 되게 하고 갔어요. 이게 제일 인기 있었던 건데 좋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그런 거 연구하고 막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해요, 막 이렇게 되는 창조적인 공간이죠. 이건 악어 집게예요. 악어가 돼요, 저렇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책을 읽어주고 그런 활동을 하죠. 이거는 이제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책을 읽고 한화. 그것도 우드락에다가 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책놀이터에서 하룻밤을 하는 소리 질러요. 주먹부터 같이 만들어. 밖에 나가서 깜깜한 공원에서 노는 그 재미 굉장히 재밌어요. 그럴 때 보물찾기를 해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마루잔치 솜씨자랑 하모니카 부는 친구도 있고 자기 플라워풀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학예회 때는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거 안 시켜주거든요. 얘는 제주 넘기만 하고 들어가는 얘는 이제 같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애들끼리 연합 공연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짜서. 이거는 까망이랑 요리를 할 때 떡볶이 만드는 이게 이제 저희 동네 할머니예요. 떡을 만드실 줄 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 여기는 저런 떡을 근데 우리는 할 줄 아는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할머니를 이제 초빙해서 떡 만들기를 했죠. 할머니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할머니 부르셔야 돼요.
드셨던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름이라는 애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즐거운 활동이 있어요. 인절미 같은 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놀기도 하는. 요즘 아이들 잘 못 놀거든요. 예. 이거 딱 한 번 하고 그만뒀어요. 애들이 더러워서 하기 싫다고. 재밌는 거. 한번 가랭이에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아이들이 안 하거든요. 더러워서 하기 싫다고. 사진 한 장 남기고 이 사진 한 장. 근데 이런 거는 평생 못 해본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진짜로. 네, 정말로요.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죠. 이거는 곤충 체험이에요. 숲 체험이 아닌 곤충 체험이에요. 그래서 곤충을 잡아서 이렇게 관찰하는 행위가 학대냐 아니냐를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하면서. 근데 아니더라고요. 알아야 해요. 아이들. 알아야 살아갈 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구 선생님이라고 작가 선생님이시거든요. 동구에 사시는. 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이건 화전 만들기. 이거는 제 기억에 생협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해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까맣게 타고 계시죠? 할 줄 아는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30대에서 40대 엄마들이 생각보다 이거를 이렇게 생협 활동이나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혀 할 줄을 몰라요. 저희 되게 헤매면서 아이들한테 두고 기억이 그 밖에 말이죠. 그냥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그냥 이거 이런 거 우리 해보면 어때? 그럼 한번 해보자. 물론 약간 허접할 수도 있죠. 옛냥이 그림책 있잖아요. 그거는 들려주기 문학에서 글로 된 문학으로 바뀌는 문학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림책은 또 한 번 걸러지죠. 아이들하고 만들어보자 그림책. 저희가 옛냥이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지역 어르신들한테 옛냥이 듣고 그림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문화 엄마들하고 하고 싶었던 활동이 뭐였냐면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옛날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만들어보는 걸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건 한 번밖에 못하고 실패로 끝났어요. 신종 플루 때문에 엄마들이 안 왔어요. 30명, 20명 신청했는데 4명이 가.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 거만 딱 만들고 끝났지만 지금도 엄마들하고 교류해요. 애기 낳았다면서요? 뭐 이렇게.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를 계속 하고 싶어 하세요. 같이. 이렇게 어울러서. 그래서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합쳐서서 이제 발음이 조금 그러니까 인형 조정은 그 엄마들이 다 하고 이제 대사를 읽어주는 건 도서관 선생님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요. 승희 감독님이라고 5월 상생을 만든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요.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애니메이션 감독,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님이 계세요. 아싸! 와서 좀 가르쳐주세요. 근데 기금까지 받으셔서 와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간하고만 내줬죠. 이게 부산국제 어린이 영화제 초청작으로 부산도 한번 쫙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활동가와 연계한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평화책을 전시하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6월에 그거를 진행했어요.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행사. 왜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아니라 도시락 하나 딱 싸갖고 와서 공원 하나 빌려가지고 옛놀이를 해요. 가족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집단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할머니하고 옛날 이야기 만드는 장면인데요. 이제 어떻게 얘가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뛰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얘가 이제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탄생한 잠시만요. 한 권밖에 없는. 자, 이런 활동들을 청소년과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요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도서관이라며 이게 도서관이라며 근데 뭐 저런 거 해?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작은 도서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얘네는 도서관인가 아닐까? 이 마을 작은 도서관은 과연 도서관일까 아닐까? 그래서 일단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과거 도서관과 현대 도서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폐가식 서가라 해서 저희가 읽고 싶은 책을 제목을 써내면 요만한 창고에 사서가 책을 받아가지고 책을 사서 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얼굴을 맞대는 공간이죠.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 제가
앉아있으면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우리 애가 자기 성기를 이렇게 만지는데 선생님 이거 이상한 거죠? 했더니 몇 살이죠? 1학년에서 2학년이에요. 아주 정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발달 단계에 따르면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책을 좀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애를 등짝을 딱딱 때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해결해드릴 방법은 없고요. 뭐 이렇게 한탄을 하고 가기도 하고 남편이 맨날 술을 먹고 새끼들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우리가 더 같이 나가서 마시고 우리가 이번에 새벽에 들어가 버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마을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내는 곳이 아니고 물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은 독서보다 활동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건 저희가 6년 동안 진행한 활동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나머지는 다 예전적으로 와서 책을 읽고 책 읽어주기를 하고 그런 활동들이지만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공간. 이 사람과 내가 말이야.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요 잘 웃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요. 저희가 정리해요. 이름을 잘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앉아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저는 이름을 정말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미리 얘기해요. 난 이름 못 외운다. 내가 또 물어보면 얘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별명으로 불러요. 저희는 예를 들면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 이상하잖아요. 아이들이. 박미숙 선생님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관장님 그건 정말 좀 이상. 관장님 태권도 관장 뭐 이런 게 연상돼서 그래서 별명은 저는 바람숙이에요. 바람숙. 제가 바람을 좋아해서 일어나요 바람들이 노래 요즘 친구가 바람숙 여자친구가 바람숙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좋아해서 바람숙인데 애들이 바람숙이라고 안 부르고 바람둥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도서관에서 부르면 상관없는데 길거리에서 가다 보면 어이 바람둥이 지나가는 엄마들이 이렇게 쳐다봤죠. 노래 척하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아이들하고도 친근한 공간 어른들하고도 친근한 공간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도서관이 책과 빌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이고 문화가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역복지활동 공간인가 아닌가? 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과거 복지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활동 개념으로 많이 쓰여져 있죠.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무상급식 문제 때도 한참 이 얘기가 오고 갔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옛날에는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복지는 누구나 다 누려야 될 권리고요.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될 권리였죠. 이것이 바로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당연히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혜택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확실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로 하면 작은 도서관은 충분히 복지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 작은 도서관은 지역 복지 활동의 근간이 되고도 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오갈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빌려서 사용하고 가끔 일요일날 문자 와요. 선생님 저 아이들하고 오늘 책 좀 읽으면 안 될까요? 저희 도서관 번호는 한 25명 정도가 알고 있을 거예요. 번호키. 자주 바꿔요. 애들이 알게 되거든요. 애들이 아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내가 오늘 도서관 키 번호 바꿨습니다 하고 문자 쫙 이렇게 보내죠. 자주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작은 도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 그리고 책이 있는 공간이지요. 저는 그래요. 너는 왜 도서관을 하게 됐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디서 왜 하필이면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 기억에 우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빠가 맨 위에 있고요. 언니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동생이 있어요. 연년생. 그럼 저는 어떤 위치냐면 오빠랑 싸우면 오빠한테 대든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언니랑 싸우면 또 언니한테 싸운다고 혼나고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 잘 돌보지 못한다고 치는 애 있잖아요. 위로 치고 아이를 치고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몸도 이렇게 지금은 좀 튼실해졌지만 그때 되게 연약하고 그랬던 애 그랬던 애였는데 어느 날 제가 제 기억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면 7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찾아보고 있었나 봐요. 아니 어머 쟤는 책을 굉장히 잘 읽나 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쟤는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자기도 막 궁금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칭찬하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정말로요. 내가 책을 읽으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라고 생각해서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무릎팍도사의 그 안철수 소장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그 문자 중독이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부까지 읽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같은 문자 중독이지만 다를 수도 있구나 얘기를 제가 보여준 거죠. 정말 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섹스피어 전집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희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읽고 무슨 현대문학 전집 이런 거 다 읽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집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가 또 안 좋아졌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사춘기를 겪을 때마다 어른이 돼서 내가 그 시기를 굉장히 생각보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잘 견디고 되게 씩씩하게 자란 아이에 속하거든요. 그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게 책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내가 그렇게 나름 굴곡이 있는 삶을 살면서도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나한테는 책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힘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집의 환경은 되게 매우 안 좋지만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새로운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놀아야 되는 거.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꿈을 실현해주기 싶어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오지 않는 거죠. 제가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한테도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꼭 그런 얘기를 들어요. 도서관이 평등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평등한 공간이죠. 도서관은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제외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너는 들어오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심지어는 노숙자들까지 다 받아야 해요. 법적으로도. 들어와서 주무시면 그래야 하지만 그런데 도서관이 평등한 공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오거든요. 엄마가 책을 즐겨서 읽어줬던 애들이 오고 부모가 신경 써줬던 애들은 오지만 걔네들은 안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걔네가 버스 타고 도서관 갈까요? 안 가요. 그래서 도서관은 마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요. 그것이 진정한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올 수 있는 것들이 도서관이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책을 만나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학교 도서관에 새로운 사서 선생님이 오셨대요.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남자야, 여자거든. 남자야, 여자거든.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래요. 너네 뭐하냐? 뭐 가봤더니 그 선생님이 남자나 여자나를 듣고 싸우는 거였어요. 목소리 남자 같은데 남자야.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아이들. 머리가 되게 짧고 아니다. 여자다. 내가 봤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궁금해지잖아요. 보통 여자일 가능성이 많지만 어머님이 오셨을 때 물어봤죠. 새로 오신 선생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선생님. 맞더라고요. 근데 그 도서관에 애들이 잘 안 가요. 왜일까요?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만나려면 최소한 남녀 구분을 일단 해줘야겠구나. 구분도 해주고 잘 웃어주고 개그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그냥 단편적인 예죠. 그러니까 정말 남자 같다고 안 갔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남자 같아도 외모는 남자 같아도 혹은 외모는 여자 같아도 그것에 상관없이 걔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번은 참고로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에서는요 어린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배운 사서들이 어린이실 거기 앉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공익 출신들이 계실 수도 있지. 도서관 공익 선생님들이 저 공익 출신이시니까 듣거나 야! 너네 떠들지 마.
되는 거예요. 도서관은 정숙을 찾아야 된다, 정숙 씨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심지어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냐부터 시작해서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신동으로 이사 간 애가 자기는 원당에 없고 다시 이사 오고 싶다. 왜냐면 여기는 뛰어도 혼나긴 해요. 뭘 안 하는데 거기서는 아니 왜 도서관에서 뛰면 안 돼? 방해만 안 되는 거지. 쿵쾅쿵쾅 뛰지 않고 그래서 그냥 뛰어다니는 행위를 할 뿐이죠. 네. 그래서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자극 생활 공동체 공간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촛불 시위가 한창 이때 우리 도서관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도서관에 열심히 오는 한 아빠가 술자리를 같이 이렇게 넣었는데 자기는 그 촛불 시위 나간 사람이 진짜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불내려고 가는 거 아니야. 초를 들고 거기까지 간다는 게 자기 너무 무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야 될지 몰라야 될지.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왜 하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집에 신문이 바뀌었어요. 네. 지읒 신문에서 희응 신문으로 바뀌었어요. 네.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된 거죠. 반대로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뉴타운 지역이에요. 뉴타운 상업지구라고 묶여가지고, 근데 그 뉴타운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많이 몰라요. 뉴타운에 돈 버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이 아빠들이 와서, 그 아빠가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이제 묶여 있어서 자기는 반대인데 자꾸 조합을 구성해갖고 어떻게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게 75%가 동의를 하면 68%가 됐을 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시의원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7%가로 떨어졌어요. 이게 철회를 한 거예요. 뉴타운 생기면 거기 진짜 용산에서 본 것처럼 거기 세입자를 다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 그렇다고 주인들이 돈을 버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은평에서 이미 경험을 했는데 거기 대표가 은평에서 쫓겨나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그때 배우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되죠. 좋은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아이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 학원 보내지 말자. 학원 이렇더라. 그래서 거기 대학교 보낸 엄마들이 그러면서 정말 쌀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 당신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기 경험. 저는 애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엄마는 정말 쌀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절대 아이들은 학원 보낸다고 공부 잘하게 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럴까? 우리도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보통 아파트 엄마들이 모이면 이 학원이 좋더라, 이 선생님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모이게 되면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생활 공동체를 꿈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밭을 같이 갖고 오면서 크게 소중함. 한 번도 제가 대표적인 경우 밭에서 뭐를 농사라는 거에 비슷한 걸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서울 출신이고 우리 엄마 부잣집이었어요. 시집 오기 전에 직전에 망해서 그렇긴 하지만 농사라는 거, 우리 엄마는 꽃밭은 가꿔도 고추, 상추 이런 건 안 심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 시댁은 땅만 있으면 뭘 심으세요. 심지어 화분에다가도 배추를 하나 심으시면서 꽃 이런 것도 심으시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밭을 읽어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또 배우는 거죠. 아이들도 배우지만 어른들도 배우는 그런 공간이 도서관이더라고요. 일단 이거 마치고요. 동영상을 하나. 이거는 이 동영상은요. 저희가 5주년 작년 5주년이었거든요. 그거 기념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좀 잘한 것만 모아다가 참고로 많이. 소리 안 나는 부분이에요.
생활 환경을 가진 아빠가 있어서
저희가 50년 기념으로 만들었죠. 대신 편집할 의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작은 도서관 만들자고 고향 지역에서 되게 많은 단체들을 찾아다녔어요. 시민단체를 찾았고요. 실은 생협도 한살림은 안 찾아갔고 그때 만들어졌던 둘의 생협 가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홍세알 도서관이라고 거기는 한살림 소속 도서관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6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민주당 한나라당 도서관이다만 제가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해놓고 다 찾아갔지만 어디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혼자 잘해봐.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했지만 그런데 만들어지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하게 됐냐면 지역, 마을을 생각하지 않고는 작은 도서관이 존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생협 활동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생협 조합원인데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생협이 이제 마을에서 발을 딛고 있다면 서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고민 이렇게 모여서 만들고 그런 나눔 공간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요즘에 들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러 돌아다니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작은 도서관의 상이 그려지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의가 있다고 해서 잽싸게 뛰어오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고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시간을 제가 2분 남았네요. 2분 동안 후다닥 얘기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질문 받으면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거니까 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그거 질문이 나와야지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건데. 네. 이거 운영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실 텐데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저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시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요.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들이 쓰러져가는 과정을 많이 봐서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만들어서 중간에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후원 조직을 아주 탄탄하게 꾸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CMS 명으로 삥을 뜯어서 안산에서 우리 이모가 해주기도 하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후원회원이 조직이 됐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5,000원씩, 10,000원씩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많지는 않지만 제가 더 주력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에 좀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을의 동네 작은 아까 한의사 분하고는 책놀이터 소개로 오잖아요. 약값의 몇 프로를 할인해주는 것과 동시에 적립을 해요. 그래서 그 적립된 금액을 책놀이터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금액이 또 쏠쏠해요. 예, 그런 기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하듯이 어떤 한 마을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좋은 공간과 지금 빵집 하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인이 아닌 빵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집단으로 가서 매일 살 테니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형태로 마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방자치제한테 운영비를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올해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지방자치 할 때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은 아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정책제안서라는 걸 6개를 썼어요. 물론 다른 데서 쓴 걸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 다 넣어서 있겠지만 시의원, 시장 후보들한테 다 돌렸어요. 그리고 막 쫓아가고 막 이런 짓을 했더니 왜 아시죠? 모든 시의원과 공약에 작은 도서관 지어주겠다. 동마다 하나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있는 도서관을 살려라.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책 지원 받았고요. 고양시는 처음으로 올해 운영비가 코딱지만큼 나와요. 또 이제 차등 지원이 되긴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작은 도서관계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 소중한 공방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정부 재원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다른 형태의 지방간호센터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원래 운동성이나 정신을 흐리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는 엄청난 서류더미에 쌓여갖고 살아야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지방간호센터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자고 결정을 해서 100% 지원 받지 말자. 최소한 30% 이상은 넘지 말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항을 넣었어요. 월세 지원 받지 말자. 다른 거 다 안 받아도 월세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의 기준. 그렇게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는 제가 도서관 문 닫고 아르바이트 했어요. 눈물겨운 얘기 아니고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그 아르바이트에서 상근한 선생님 조금 돈 주시고 월세도 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끈기를 갖고 천천히 기다리면 마을에서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 도와줘요. 예, 정말로. 저는 자신감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도서관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제가 손을 벌리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장판 같은 이런 큰 작업을 할 땐 돼지를 돌려요. 애들이 정말 아빠 구두 닦고 500원씩 모아서 그 돼지를 갖고 와요. 근데 실제로는 그 돼지로만 절대 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궁하면 통한다고 100만 원을 턱 얹어주셨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어디서 생겼는데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230만 원 들여서 제 장판에 싹 바꾼 거예요. 애들은 그걸 모르고요. 다 자기네가 깐지. 그만큼은 내가 깐 거다.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이고요. 이게 궁색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마을에 있는 좀 큰 마트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기업 후원을 받는 거. 그런데 한 기업하고만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 기업을 끊으면 도서관 문 닫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소소한 작은 금액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몫이에요. 내년에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장 월급을 받는 게 제가 또 질문. 저는 뭐 지금 들으면서 이웃센터를 기획으로 지금 잘 실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한번 해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맥가구를 하시는지 그 아이들 개성과 맥가구를 공부를 하시고 아이들의 선택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뭐지? 식물이랑 여기 이제 하고 있는 자원봉사 이외에 이 기간 행사 동안은 자원봉사자가 분명히 충분히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당시 저녁에 하지 않고 주교동 성사동 지역만 두 동. 한 동은 좀 크고 한 동은 좀 작고 두 동에서만 진행하고요. 맨 처음에는 30명 했고 10명씩 계속 늘렸는데 그게 이웃센터들이 많아져서 65명한테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 65명. 가구는 그보다 좀 적어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원 대상은 예전에는 100% 위스타트 센터라고 공공기관하고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분들은 그런 걸 꿰차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협력하에서 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사각지대 노인 아이들이 보여요. 엄마들이 와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책놀이터에서 해서 주소를 알아서 그 주소로 직접 몰래 갖다 주죠.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부족했던 적은 처음에 2회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이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고 정말 주소를 찾아가니까 복덕방에서 이렇게 지도 만들어가지고 막 들어가면서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넘쳐서 한 4번역으로 나누면 한 3시간 정도 돌리면 다 돌려요. 네, 그리고 저희는 막 행사를 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금살금 가서 갖다 놓고 오는 거라 지금까지는 어려워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하면 돈이 남았어요. 지금도 86,000 얼마 남아서 내년에 쓸 비용으로 이렇게 남겨뒀어요. 돈으로만 받으셔요. 선물을 10,000원짜리. 저희는 10,000원이면 사실은 나눠줄 수 있는 선물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연령이랑 이런 거 나누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작년에 한살림에서 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쌀이 그 부족한 집 몇 군데 그 조선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족인데 아빠랑 사는 그 친구들한테 김치를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그 트레에 싣고 그 집은 그걸 더 드렸죠. 그렇게 선물을 하는데 저희는 재작년부터 100% 책으로 사요. 애들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뭐 가방 7살 아이들한테는 가방 사주고요.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가방 사주고 나머지는 다 책으로 사. 왜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준 책은 애들이 소중하게 여길 것 같은 생각에서 책 선물 받는 거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걔네들한테는